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 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흥구 석유와 함께 좀 주가가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일 역시 장 초반에 강한 상승에 대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정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큰 이슈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국내에 단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이제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로의 석유랑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국내 석유나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글로벌 유가와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만약에 또 국내에 이 석유가 생산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이 천연가스나 석유를 매입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세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 역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지난 시간부터 강조들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거의 100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사실 오펙 국가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오일 패권을 좀 장악을 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과 현재 변화된 트렌드와 이 약해진 오펙 국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흥구석유 분석을 드릴 때도 같은 기사를 가져왔었죠. 이 동해에 석유와 이 가스에 대한 매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인데,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값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료가 사실 단기적으로 사라질 재료일 수도 있지만, 이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흐름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관련된 이 변동성이 존재하면 또 여러분과 가장 빠르게 공유할 예정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한국석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글로벌 유가적인 흐름세를 봤을 때 이 부분이 한국석유 주가 상승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최근 3거래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음봉 캔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한국석유 주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금일 주가 상승 모멘텀은 조금 특수한 경우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2일 오펙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감산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가는 그렇게 강한 모멘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결국에 현재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 이 중동 국가보다 이 미국이 원유에 대한 미치는 영향 자체가 더 커진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권력 자체가 미국으로 이동을 한 상태다. 그래서 미국이 원유 생산량 1위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위다. 근데 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 비중이 27%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소 경쟁력 부분에서 이제 약화된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펙의 공급 조절 자체가 유가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 과거의 사례들처럼. 그래서 앞으로 사실 오펙 회의보다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오펙 회의를 했는데 이 공식 감산량이 한 200만 배럴 됩니다. 이 부분을 사실 내년 말까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사실 이 결과값 자체가 애초 시한 자체는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24년 12월까지였는데 현재 원유 가격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유지하겠다, 결국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원자재 시장 중에서 원유 시장도 마찬가지고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원유 재고량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공급과 연관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미국의 원유 재고 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만약 결과값 자체가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급의 차질 그리고 유가 상승을 견인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만큼 중요하진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수요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던 대표적인 요인 자체가 이 바로 중국의 제조업 지표입니다. 5월 31일 날 나왔죠. 예측치가 50.5였는데 실제가 49.5를 또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예측치보다도 좀 괴리가 나는 하라 밑에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경기 확장 구간도 아니고 예측치인 50.5보다도 낮은 구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를 해주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견인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봐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이 에너지 패권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동 국가에서 이제 미국이 대표적인 산유국 1위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표를 계속해서 우리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6월 3일과 6월 21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모두 예측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앞서서 중국 제조업 지표를 통해서 생겼던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리스크가 오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더욱더 자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 원자재 시장에도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원유 관련된 종목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까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최근까지 하방 모멘텀을 많이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5월 초에도 이 5일선 구간에서 윗꼬리가 출현을 해주면서 그만큼 이 저항에 대한 심리가 작용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강한 양봉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준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동해에 석유가 매장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욱더 가파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가장 빠르게 또 대응 관점에서 여러분과 공유해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 전고점 구간이 21년 4월 달에 기록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 앞바다에 이 원유 관련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글로벌 유가적인 측면 역시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주게 되면 우리가 더 윗구간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가 존재를 하겠죠. 우선 1차적인 단계는 2024년 4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가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구간을 먼저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글로벌 정세도 뒷받침해 줘야 된다. 전쟁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배스죠. 자, 이 부분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미국의 원유 재고 자체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이 부분이 한국 석유의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